자, 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실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 8페이지 먼저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과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나온 이야기가 일단은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고 뭔가 느낌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정의하자면 어떤 한 시대에 사람들끼리 그것이 맞다. 어쨌든 그것은 이렇다라고 믿고 있는 사실들이 있었죠. 저번에 선생님이 코끼리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코끼리는 넓은 벽 같아. 여기만 본 친구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을 건데요. 코끼리 모양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을 건데 이렇게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 또는 개념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떨 때는 틀릴 때도 있다. 사실 코끼리는 이렇게 보면 자, 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꼬리도 있고 자, 다리도 있죠. 그래서 코끼리는 분명히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한 이 사람들은 코끼리는 그냥 벽 같다고 이해하고 또 이게 진실인 것처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에 어떤 길고 얇은 부분이 있던데 그 다음에 뿔에 이런 딱딱한 부분이 있던데 자, 요 코끼리는 넓은 벽 같아라는 우리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뭔가 이제 인지적으로 갈등이 있겠죠. 그럴 때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코끼리를 본 사람들을 모아서 증거까지 모아서 어떤 코끼리의 얼굴, 코끼리의 꼬리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코끼리를 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막 사진도 찍고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도 하고 자, 이런 의견이나 이제 증거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럴수록 자, 진실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건데요. 이것처럼 과학도 변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한 시대에 믿고 있는 이론, 개념들을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이제 과학의 패러다임도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과학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8페이지 위쪽에 과학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라는 그 문항에 대한 대답이 이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이죠. 그 다음에 사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있는 뭔가 과학자인가? 아니면 철학자인가? 글 쓰는 사람인가? 모르겠죠?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사과.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다. 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뉴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 사과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력이라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물체를 놓쳤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력과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 자, 지구가 있다고 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더라 라는 것이 다 통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패러다임에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자, 예전에는 다른 개념들로 이런 사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초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물건이 왜 떨어지지? 왜 움직이지? 자, 요런 질문들로 시작이 되는데요. 뭐 과학자든 철학자든 예전에 수학자든 이제 많은 그 사람들, 과학자들을 보면은 일단은 왜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질까라는 궁금증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00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은 안 오죠. 이제 그만큼 오래 전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물체가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근데 이 물체가 있었는데 내가 손으로 위로 던져 올렸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되더니 다시 떨어지던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얘는 내가 분명 던졌어. 던졌으니까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얘는 또 왜 떨어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이 두 개의 운동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던졌죠. 던져지는 거는 강제로 우리가 힘을 줘서 강제로 뭔가 운동을 시켰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인 운동이랑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이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강제적인 운동에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던져서 이렇게 위로 올리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생각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체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무거울수록 더 빨라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멩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불을 지펴서 이렇게 연기가 나게 되면 연기가 하늘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 이 다음에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해서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질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랫동안 이제 믿게 되죠. 자, 그러면 8페이지에 여러분 중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알아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읽고 자, 여기 가 부분, 그 다음에 나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약간 일시정지를 하고 먼저 이 부분을 읽고 가와 나의 부분,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기준이 뭔지까지를 한번 써보시고 다시 재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보고 오셨죠? 자, 제자야,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은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치. 더 알려주자면 하늘에서 행성이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이란다. 그러면 외부의 원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은 뭐가 있지? 외부의 원인?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제 말해줬지 않니? 정지에 있는 돌멩이는 저절로 움직일 수 없으니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났습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 어떤 게
외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대화에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운동할 때 힘이 외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치. 마차가 움직일 때는 말이 마차를 당기는 거. 자, 힘이 들어갔죠? 줄을 이용하여 짐을 끌 때에는 사람이 줄을 당기는 거. 이것도 힘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러니까 그래서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면 힘이 계속 작용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럼 나에는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만 여러분은 쭉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물체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이 대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 다음에 기준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이랑 그 다음에 강제적인 운동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준은 그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것이랑 힘이 없는 것이랑 힘이 없으면 자연스러운 거,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강제적인 거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운동을 조금 철학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이해했다면 이제 갈릴레이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고 실험이란 뭐냐면 직접 해보기는 힘든 실험들이 있죠.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고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갈릴레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이 내려갈 때를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빗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좀 느려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빗면을 내려갈 때는 자, 여기에 뭔가가 힘이 있는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로 지금 운동 방향이고 그 다음에 힘도 이쪽 방향으로 뭔가가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자, 이 두 개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가 지금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빗면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쪽의 운동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힘은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힘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작용해서 속력이 조금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빗면이 없고 이런 수평이다. 자, 지면을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있다. 자,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아까 빗면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땐 빨라지고 올라갈 땐 느려지고 했는데 평평하니까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아서 그냥 일정한 속도로 그냥 계속 굴러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굴러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마찰이 없는 빗면이라고 여기서 조건을 답니다. 이제 공을 굴릴 때 맞은편 빗면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 공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똑같이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빗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빗면은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럼 나중에 공이 여기서는 이렇게 굴러가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빗면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지금 지면으로 빗면의 기울기 없이 이렇게 가는 세 개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답을 달아보는데요. 이것도 직접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 해보시고 다시 재생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하셨으면은 자, 일단은 자, 1번 그림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떨어졌으니까 얘는 굴러가서 다시 원래 처음에 떨어졌던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작아진다.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얘는 이렇게 일단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길로 가겠죠? 그럼 언제까지 운동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얘도 마찰이 없기 때문에 같은 높이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 여기 높이로부터 시작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자, 처음 떨어졌던 그 높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운동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기울기가 더 작아져서 이렇게 기울기 없이 쭉 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굴러가는데 빨라지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고 얘는 계속 굴러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죠. 원래 높이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갈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원히 운동하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힘을 줘서 굳이 이 공이 움직이지 않게 막는다. 자, 외부에서 운동을 굳이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이 공은 계속 운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이야기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들어는 봤을 건데요. 관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성에 관련된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관성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운동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성의 개념의 최초로 설명된 상황이 이런 사고 실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했죠? 공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첫 번째는 자, 만약에 기울기가 작아지면 같은 높이까지 갈 때까지 운동한다. 세 번째는 얘도 원래 높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운동하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영원히 운동한다. 자, 요런 과정이 이제 사고 실험의 과정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방금 사고 실험 이 부분은 저랑 했습니다. 자, 예상하기 부분이 있으면 자, 보시고 교과서 일단 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얘기했었죠. 그리고 갈릴레이 이야기했었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갈릴레이의 생각으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의 원인은 힘이다. 또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면 힘도 계속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갈릴레이는 자, 여기서 반박했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반박했을지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어 왔는지 여러분들끼리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꼭 채워 오세요.